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아직도 속이 풀리지 않는 그 사람,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말다툼, 혹은 여전히 상처처럼 남아있는 멸시의 표정.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그 다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 마음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칠게 다가오더라도 그 거친 마음까지 내가 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까지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나도 같이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누군가가 나를 하찮게 봤다고 해서 나 스스로까지 하찮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저 사람이 예의를 안 지켰어. 그래서 나도 한번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사람은 억울하면 맞서고 싶어집니다. 말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상처 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수록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분노로 응답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도 동시에 무너집니다. 즉, 나는 상대를 벌주려고 했는데 벌을 받은 쪽은 결국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두르면 그 갑옷은 너무 무거워져서 나를 지치게 하고 숨막히게 합니다. 이것이 미움의 악순환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시 돌려주려는 순간 그 상처는 내 안에 자리 잡고 눌러 앉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꼭 배우면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침착한 응답입니다. 침착한 응답은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것은 입을 굳게 다물고 속으로 끓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한 응답은 다릅니다. 침착한 응답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가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맞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맞는 태도로 나의 말을 고르고 나의 표정을 고르고 나에게 맞는 적당한 간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뱉으려는 이 한마디는 정말로 나를 살릴까? 아니면 잠깐의 통쾌함을 주고 나를 더 지치게 만들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이 능력이 바로 품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나를 안다. 나는 원래 성질이 좀 있다. 나 건드리면 못 참는다. 나는 예전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은 익숙하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평생 이 방식으로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내 마음의 마지막 얼굴까지 이 반응을 그대로 들고 가야 합니까? 침착한 응답은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함은 굉장히 강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선택한 마음으로 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나를 끌고 가도록 두지 않고 내가 나를 끌고 가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흔들었는가에 따라 하루의 기분 전체를 맡기지 않겠다. 나는 내 평화를 남의 말투에 맡기지 않겠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크게 싸우던 일이 이제는 그냥 귀찮아집니다. 이제는 부딪힐 힘도 없다. 그냥 피한다. 그냥 끊는다. 그냥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다툼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줄어듦이 진짜 평화일까요? 피한 뒤에도 속이 계속 쓰리고 관계가 남긴 찌꺼기가 가슴에 남고 잠들기 전에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을 덮어놓은 침묵일 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침묵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침묵은 상처를 오래 머물게 합니다. 겉으로는 말이 없는데 속으로는 미움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난 미움은 언젠가 더 큰 폭발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진짜 평화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감정을 모른 척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바꾸는 데서 옵니다. 침착한 응답은 구체적인 연습입니다. 막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다음에 몇 가지 연습을 차근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거칠게 굴었다면 그 거침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그 거침을 꼭 내 마음속까지 들여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거친 말을 곧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모자라. 너 같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심장이 얼어붙고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고 반격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깐만 멈춰보면 그 말은 그 사람의 판단일 뿐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순간 마음은 급하게 들끓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질문으로 되돌리는 연습입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부담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분노할수록 말은 흐려지고 말이 흐려질수록 서로는 더 크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차분한 질문은 오해를 줄여줍니다. 상대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상대도 자기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미 싸움의 온도를 내립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설명하는 연습입니다. 너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너는 항상 이래라고 단정하지 않고 지금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무릎 꿇리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비난 앞에서는 마음을 닫지만 솔직한 마음 앞에서는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그 순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넷째, 거리를 바로 세우는 연습입니다. 침착하다는 것은 무조건 가까이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착하다는 것은 싸우지 않고 떠날 줄도 아는 것, 싸우지 않고 선을 그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태도, 나를 낮추는 말투, 나를 소모품처럼 대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 거리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단정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도 굳이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막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다루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않겠다. 다섯째, 나의 가치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나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남의 손에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남의 기분이나 상태에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는 평생 흔들립니다. 진짜 평화는 여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이렇게 말할 때 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누가 나를 낮춰도 나는 낮아지지 않는다. 누가 나를 부풀려도 나는 거만해지지 않는다. 내 가치는 내 안에 있다. 이 5가지 연습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연습은 미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은 자라려고 합니다. 미움은 나를 잡고 늘어지려 합니다. 미움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마라. 꼭 갚아줘라. 그래야 내가 안 무너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수는 시원한 듯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복수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불에 기름을 붓는 손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침착한 응답은 그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침착한 응답은 내 마음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마음까지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길을 찾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를 완전히 파괴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격한 순간에도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마음. 그 한 발 물러섬 속에 품위가 깃듭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에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모든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설명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싸움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떤 말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어떤 비난은 그냥 그 사람의 피로일 뿐입니다. 어떤 공격은 사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견디지 못해 쏟아내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덜 다칩니다. 덜 다치면 덜 미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마지막 얼굴로 남고 싶은가? 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떤 표정으로 남고 싶은가? 늘 화가 난 얼굴로 남고 싶은가? 모든 말을 칼처럼 던지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쉽게 외면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내 존재만으로 주변이 조금은 안정되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편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떠납니다. 언젠가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남을 수도 있고
평온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흔적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나는 미움의 악순환에 내 마음을 던지지 않겠다. 나는 침착한 응답으로 내 품위를 지키겠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품위입니다.